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과자 먹었어요. 과자 먹었어요? 자, 봅시다. 이제 8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등의 개업공개사의 기본 윤리 부분 있죠? 자, 이제 기본 윤리, 기본적으로 이제 품위유지 의무와 그다음에 또 신의손실로서 공정중 의무가 있죠? 자, 이거는 품위유지 의무와 그다음에 또 신의손실로 공정중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비밀준수 의무가 있었죠? 비밀준수와 관련된 부분 뭐예요? 그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다? 예,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죠. 등.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 품위유지하고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고 그 다음에 또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개사 등 뭐까지? 중개 보존까지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등은 증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비밀준수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1-1. 자, 그럼 행정처분 있나요, 없나요? 자, 비밀준수 위반, 뭐 절대등록소, 상대등록소 규정 없습니다. 형벌만 어떻게 돼요? 1-1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과 확인설명 의무 두 가지인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데, 확인설명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업공개사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의무지만, 소속공개사는 의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확인설명을 누구한테 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하죠? 어떻게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같아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자, 소속공개사도 500 아닙니다. 자, 이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이거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이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예,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기는 언제까지 하는 거? 중개 완성 전까지. 자, 지금 계약 체결 전까지죠? 그러면 이때 확인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물건 상태에 대해서. 자, 누구에게?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이전 의뢰인에게. 자, 권리 이전 누구였죠? 매도, 임대 등 있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불응 시에는 일단 설명하라 그랬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예,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설명하고 기재도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확인설명사항이 있었죠? 자, 확인설명사항.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정원, 지원 등 기본적 사항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이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해서. 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뭡니까? 권리관계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전 금액, 그 다음에 또, 자,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액, 요거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랬죠? 밑줄 한번 쳐놓으라 그랬죠?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액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기재 이용제한사항, 그 다음에 또 벽면 도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승강기, 배수, 시설물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과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계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출처라고 해서 또 나왔죠. 자,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료, 세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출처라고 했던 게 두 개, 뭐였죠? 예,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력,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료, 세율. 왜 이거 미출처라고 그랬죠? 예, 전소, 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항이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자, 아까 전속중개계약 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미출처라고 했던 게 뭐였었어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와 또 하나, 공시지가 있었죠?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미출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확인설명은 이렇게 했고,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자, 이제 확인설명서는 언제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 공개서 작성할 수 있고, 소속 공개서 작성할 수 있다. 자, 개업 공개서는 작성 의무 있는데, 소속 공개서 작성 의무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다. 작성은, 자, 그러면 시기 어떻게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이때
확인서명서 같이 작성하는데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하죠. 개업공개 서명 날이는데 이때 자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요? 소속 공개서 서명 및 날인하죠. 자 서명 날인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쌍방에게 뭐하고? 교부하고 그리고 사본을 몇 년간?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자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라 그랬죠.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 부분을 보죠. 거래계약서 작성 누가 할 수 있다? 개업 공제사 작성할 수 있고 소속 공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있었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 한 번 더 연습이나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자 인물계획을 있죠? 인물계획 인권조설약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설약 있었죠? 꼭 기억을 좀 해놓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자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일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견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일. 자 다시 한번 보죠.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견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적 계좌하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죠. 자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 일반 확인설명서와 같았죠. 그리고 나서 교부하죠. 누구에게? 쌍방에게. 그럼 보관하죠. 몇 년간? 5년간. 자 5년간 보관한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시 개업공개사 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여기까지 서명날인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았다. 위반하면 서식 관련 위반 그렇게는 대답이 잘 나와요. 근데 따로 물어보면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그러면 업무정지 한 3분의 1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 서식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무. 요건 이제 특별한 의무예요.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선 안 된다 그랬죠.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는 안 되고 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상대 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형벌은 없습니다. 요거 형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제가 이중 나오면 형벌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1다시 기억하라 했죠. 이중소소,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근데 이중 나오니까 요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중 나왔네. 1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는 뭐가 없다? 형벌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식,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없죠. 다만 국장이 표준 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핵심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장관은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하여 표준에 대한 서식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OX. 자, 국장이 표준 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두 개만 나옵니다. 뭐죠?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두 개만. 나머지는 여기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틀린다 그랬죠? 자,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소속공개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였다. 왜 X죠? 등록관 청이? 자, 그럼 이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그렇죠. 시도지사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소속공개사에게 자격 정지를 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500만 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 예, 개업공개사죠. 자, 거래계약서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다.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내역. 확인 설명 사항이고, 확인 설명 기재 사항이죠? 자, 다시 한번. 여기 거래계약서. 인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금액 지급된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인근 조건의 기한, 설명서 교일자, 약정 내용,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소속공개사가 그 업무를 한 경우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거 작성은 소속공개사 할 수 있죠. 그리고 교부는 개업공개사 의무죠. 교부보관은 개업공개사 의무예요.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했다면 의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렇죠. 서명 날인 의무. 자, 업무를 했을 때 의무가 딱 하나밖에 없다. 서명 날인 의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의무 없다. 자, 맞죠? 분사무소는 누가요?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 업무부정 설정 부분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있었죠? 손해배상 요건 일단 두 가지 있었죠. 고의 또는 과실. 이때 과실은 뭐까지? 경과실까지죠. 경과실과 중과실 모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때 고의 또는 과실 뭐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자, 사무소를 타인에게 내 사무소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도 손해배상 요건이죠. 자, 정신적 손해만 해도 된다 그랬죠? 정신적 재산상 손해만 해도 되고 정신적 손해는 제외된다 그랬죠. 정신적 손해 제외되고 재산상 손해만 해도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지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에서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 다만 신고 생략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고? 업무 개시 전. 자, 이거 업무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합니다. 위반 시 상대등록수서죠. 상대등록수.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는 상대등록수서. 자, 업무보증에서 100만 원 과태료가 있긴 있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설명하고 사본 교부제라 했죠? 요때가 1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설정 금액이 있었죠. 법인의 주된 2억, 분사무소 1억 이상, 공인하고 부칙 1억 이상, 그 다음에 지역협동조합 1천만 원 이상. 그러면 농협은요, 특수법인이죠. 그럼 다른 특수법인은 2억, 즉 일반 법인과 똑같이 설정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 기관이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세 개 중에 선택한다 그랬죠. 선택해서 하는데 이때 공탁은 좀 특별한 경우 있죠. 공탁은 사망이나 폐업하면 몇 년간?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에서 이제 업무를 합니다. 이때 중간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했죠? 그래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증을 재설정합니다. 자, 재설정. 만료가 되면 다시 설정하는 거죠. 자, 만료가 될 때 다시 설정하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만료해서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라. 자, 근데 이 만료일이 휴업기간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휴업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면 이때는 안 해도 되지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휴업기간 중이라면 보증 설정을 안 해도 된다. 언제 하면 되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가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죠? 보증, 기간, 금액 설명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증서, 사본, 교부해주라 그랬죠? 자, 요거 누구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요? 취득의뢰인에게만 쌍방이죠. 요거는 쌍방이에요.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야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서식, 서면 세 개를 교부해주죠. 쌍방에게. 뭐 교부해주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류, 사본. 세 가지 교부하죠?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하면 또 까먹었죠?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하면 서식 관련 위반 지겹게 해도 지겹게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자 그럼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 보증설정서류 사본 교부 안 하면 네. 그래서 업무정지라고 나올 것 금방 했는데 뭐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 있었죠? 자, 의뢰인이 뭘 직접 가지고 가요? 합의서라든가. 자,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들고 가라 그랬죠?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화해조서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직접 간다 그랬어요? 보증기관으로 직접 간다 그랬죠? 가서 이제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때 자, 업무보증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상해 주죠. 그러나 나머지 금액은 개업공개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소멸되는 게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해 줍니다. 보증보험과 공제는 효력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탁은 어떻게 돼요?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으라고 그랬죠. 며칠 이내? 예, 15일 이내. 자,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공탁, 부족한 금액 보전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이제 계약금 등 예치 권고 부분이 있었죠. 자, 예치 권고 사유가 있었죠. 뭐야?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라 그랬죠. 이때 계약금 등은 뭘 얘기하는 거고,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고, 자, 예치 명의자 있었죠. 예치, 자, 명의자가 있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했죠. 은행, 보험, 신탁, 재신, 공제, 전문회사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 명의로 누구한테 예치, 누구한테요? 기관이 있었죠. 여기다가 예치하죠. 여기는 금융,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공제 이렇게 됐죠. 신탁, 공제는 밑으로 똑같이 내려와 있고, 금융은 포괄적이죠. 자, 은행, 금융기관에 해당되죠. 보험회사, 금융기관 해당되죠. 자,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금융 업무 담당하면 금융기관인데요.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최신관서 금융기관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공제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대로 내려와 있죠. 원래는 공제는 금융기관 아니에요. 내려와 있고, 자, 전문회사는 금융기관 아니죠. 예치 명의자만 되고 기관은 안 되죠. 여기 명의로 여기다가 예금을 시켜놓게 됩니다. 여기에 공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탁 안 들어가죠. 여기에 공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예치 기간 언제까지 예치하는 거예요? 원칙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예치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중대 수령할 수도 있다 그랬죠. 중도 수령 어떨 때요? 자,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럴 때 중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보증서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거 아니죠?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대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중도 수령 시 보증서 발급받으라 그랬죠. 보증서 발급받아서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라 그랬습니다. 이 보증서 발급 기관이 어디였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하죠. 그러면 의무가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출 동의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소유 증거 분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당 소용이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치 금액만큼 뭐라 그랬어요?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보증 설정하라. 보증 설정에서는 보증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제, 공탁. 여긴 또 공탁이 유일하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사본교절.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 그랬죠? 업무정지.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해서 뭐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죠? 예. 완성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자, 완성된 때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건 공탁이죠. 보증보험은요, 다시 가입하라. 그랬죠. 중개 완성 또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경우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업무정지, 또 틀려요. 자, 두 개로 갈라지죠. 중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보증설정서류 사본 교부해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예치하면 보증설정서류 사본 교부해주라고 그랬죠.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계약금 이체 관련된 부분 있죠. 여기서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 이게 각각 틀려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은 개업공개사의 업무보증 설정 기관이며,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이체했을 경우에 보증 설정 기관이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있죠? 요 세 가지. 자, 개업공개사 업무보증 설정 기관 있죠?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보증 설정 기관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예치합니다. 이때 보증 설정 기관 있죠? 예. 4번이 맞느네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이해는 하긴 됐어요, 지금?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일단 이해는 좀 되긴 됐습니까? 보증보험 공탁, 공제 공탁은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보험 설정, 업무보증 설정 기관이죠. 그러면서도 뭐 되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이체했을 때 이때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거기 기관에 해당되죠. 두 개 다 똑같은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탁기관은 계약금 등 예치 미환자는 될 수 없으나 예치 기관은 될 수 있다. 자, 공탁기관은 계약금 등 공탁은 예치 명의자 될 수, 공탁 예치 명의자 될 수 없죠. 예치 기관 될 수 없죠. 둘 다 될 수 없죠. 근데 뭐는 되는 거예요?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 기관은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육 부분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공인중개사가 근데 왜 명의인이 아니고 왜 기관으로 돼요? 뭐가요? 그 예치 기관에서 개공이 왜 명의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기관으로 들어가요? 기관이 아니죠? 요 칠판에 뭐 있잖아요. 개업공개사 예치 명의자잖아요. 그럼 어디에 뭐? 보증 설정 기관.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업무보증 설정 기관이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어려워요? 까칠해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사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날 거야 아마. 이게 왜 정신이 번쩍, 열받아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거 풀다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이제 넘어갑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 자, 교육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었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부터 보면 실무교육 대상자가 뭐죠? 실무교육 대상자는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공개 되고자 하는 자, 들어오기 전이죠?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받는 건데, 시기는 등록 신청일 전, 신고일 전, 고용신고일 전, 전이라고 그랬죠? 전 몇 년 이내? 1년이. 전 1년입니다.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 예외 폐업했다가 1년에 다시 등록하죠.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고 일단 일하다가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에 다시 들어가죠. 이때는 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 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실무교육 내용은 일단 직무에 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법률 지식 있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있었고요. 직업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28, 30 이렇게 됐죠. 시간은 28, 30.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죠?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자.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사 또는 등록관청. 자, 직무교육은 뭐가 또 들어가 있다?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무교육 대상자는요. 자, 중개보전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으라 그랬죠. 자, 중개보전에 받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 다시 하는 것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제외된다 그랬죠. 시간이 자, 교육 내용과 시간,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직업 윤리만이죠. 거기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되죠.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자,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받으면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아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죠.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OX 틀리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왜 틀리다? 이유가 자,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인 사원임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을 나누죠.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소속공개사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소속공개사 아니죠. 얘는 실무교육 대상이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거 주의를 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된다?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라고 그랬죠? 변경사항. 자, 변경사항과 그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와 그다음에 경영실무, 그다음에 직업윤리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연수교육과 실무교육에 있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실무교육은 앞에 뭐가 나오죠? 법률 지식 나오죠. 근데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상 차이점, 거기서 차이점을 구분한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되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2, 16이죠.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자, 실무교육 연수를 받으러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자, 여기는 공고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 교육에 대한 공고는 없고만 통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요. 대상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등 모두 다라 그랬죠? 실시권자와 대상이 모두 다다. 실시권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대상, 개업공개사 등.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교육에 통지 있었죠?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때는 통지하거나 또 뭐 한다?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교육에 지침 마련이 있었습니다. 지침은 누가 마련할 수 있다? 국장이. 자, 어떤 교육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교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교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교육 지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달했어요. 자, 여기는 강사라든가 교육시간이라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위탁 부분이 있었죠. 자, 위탁권자, 업무 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의 전부에 따라서 협회 또는 대통령의 전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탁의 근거 규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위탁이 두 가지였죠. 자, 시험 위탁과 그 다음에 또 교육 위탁. 시험 위탁은 앞부분에서 받고 교육 위탁. 자, 교육의 위탁은 세 가지. 뭐 있었죠? 실무, 직무, 연수. 실무, 직무, 연수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가 개설된 학교 있죠? 제의주였던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기관. 위탁 한때 어떻게 된다? 관보에 고시한다. 위탁을 한때 고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교육기관과 관련된 인력 시설 기준이 있었죠. 특히 강사 기준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았습니다. 박사 기술자는요, 경력 기준 없죠. 그냥 뭐 1년 돼도 되고 2년 돼도 되고 3년 돼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전임 강사는 2년, 그 다음에 석사기는 3년. 자, 전이 석삼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전임 강사 2년, 석사기 3년, 그 다음 변호사 2년, 시급이상 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또 그 외 자격증 3년.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사기는요? 없고, 전임 강사, 석사기, 변호사, 7급 담당 공무원, 그 외 자격증 3년이죠. 그리고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죠. 핵심 문제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번에 국장실의사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딱 하나에서 나와요. 어디에요?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실무교육 시간은 28 이상 32 이내로 하며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로 한다. 예,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교육의 전국적 규정 유지를 위하여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지침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이죠. 지침 마련은 국장. 시도지사는 실무, 연수, 직무,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대상을 통지한다. 자, 10일 전까지 통지하라라고 했던 게 뭐였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통지 대상이 아니고 연수교육은 통지 대상이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2개월 되기, 이제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부분 들어갑니다. 중개보수. 자, 일단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었죠? 발생은 뭐예요? 발생 계약 체결 시 발생되고 행사는 뭐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2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밥 먹고 해요, 그냥? 자, 중개계약 시 뭐가 된다? 자, 누구만?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입니다. 자, 청구권 발생은 언제 한다? 중개 계약 시. 그 다음에 또 청구권 행사는요, 중개 완성이 되면. 자, 근데 청구권 행사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중개 완성이지만 지급 시기를 지금 명시하고 있죠? 지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죠.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사 시점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거. 그다음에 소멸되는 시점 언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 그 다음에 뭘로 나눠져요?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주택은 부속토지까지가 포함되는데, 자,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밥 먹을 시간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배고파요? 뭐가요? 했으면 돼요? 네.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죠? 뭐 끝나겠죠? 자, 일단, 주택은 어떻게 된다? 국토교통 및 전원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 전원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주택은 국토교통 및 전원범위에서 시도 조례 정하는데, 이때 시도 조례는 어떻게 돼요? 시도 조례 부분에서 국토교통 및 정하는 범위는 일단 매매기간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거는 국토교통 무령이 전원 범위죠?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시도 조례 정한다. 이때 주택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정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초과하게 되면 주택을 정합니다. OX 틀리죠? 2분의 1 이상이면
그러니까 2분의 2 사이면 뭐 돼요? 딱 반절이죠. 반절부터가 주택이율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소재지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틀리다. 조례, 어떤 조례 적용하죠?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정한다. 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정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사무소에서 하죠. 근데 거기에 요일표가 걸려져 있죠. 그거 어디 거? 그 지역 사무소 거 걸려져 있겠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를 그렇습니다. 주택 외의 대상물은요. 국토교통부의 전원범위에서 이때 국토교통의 전원범위는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된다? 1.5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주택 외의 대상물에만 있는 제도 있었죠? 자기가 받을 요일표, 수술,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요일표에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 주택 외에만 나오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오피스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예,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 같은 뭐가? 입식, 부엌이 있어야 된다. 싱크대 있어야 되는데 자, 수도와 밑에 설치되는 거 상하수도가 다 있어야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화장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이렇게 되어지면 되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지면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매매교환 1.5분의 5, 임대차 등 1.5분의 4. 요 조건이 아니라면 뭘 적용한다? 주택 외를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 85 이하이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주택 요율을 정한다. OX? 예, 틀립니다. 주택 요율을 정한다. 틀려요. 1.5분의 5, 1.5분의 4 별도 요율이 있죠? 별도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는 뭐 시도조를 정한다. 이렇게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산정 방법은 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는 보조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이죠? 여기다가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하죠? 얼마로? 70으로. 자,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그것도 주의하라고 그랬고요.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중심으로, 분양권은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액이 뭐예요? 기 납입된 금액에 뭐까지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동일 있었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폼에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를 이루죠. 이때는 뭐만 받는다? 네, 매매 보수만 받는다 그랬죠. 실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권리 이전원에게. 계약금도 예치 비용은요? 권리 취득은에게. 이 계약금도 예치 비용 왜 취득 은행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계약금 등 예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다? 예,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만 받는다 그랬죠? 나머지는 시도 저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주택에 대한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전원 범위 내에서 협의받을 수 있다. 시도 저로로 정한다 그랬죠? 이번에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율을 요일표에 명시하며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주택의가 아니고 주택외의 이렇게 되죠. 3번에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1.5분의 5, 임대차 등 1.5분의 4에서 받을 수 있다. OX? 이거 이제 쏘으면 안 돼요. 그냥 오피스텔 하면 안 되지요. 자, 조건이 어떻게 돼요? 4개. 85 이하. 그 다음에 또 부엌이 있어야 되고 욕실, 화장실. 4가지 다.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요. 거기 3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4가지. 뭐였죠? 일단 85 이하. 그 다음에 또 부엌, 욕실, 화장실. 부엌은 상하수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수세식. 푸세식 화장실은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자,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욕실. 이게 욕실은 샤워기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뭐 욕조가 있어야 되는 게 샤워기만 있어도 일단 욕실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예. 여기에 0.5, 0.4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9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으로 갑니다. 협회. 자, 협회 성격이 있었죠? 비용
정신이 없구나. 자, 4번 보죠. 자, 4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포함하여 임대차 거래가 동일게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 보수만을 받아야 한다. 몇 때는 동일할 때는 매매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을 권리 취득은행을 받을 수 있다. 맞는데요? 자, 지금 이 비용은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만약에 이 비용을 개업공개사 아닌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명의로 만약 예치한다. 비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이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에이, 김새다 그냥. 자, 넘어가다가 협회부터는 일단은 자, 3시부터 하죠? 네,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